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서울우유협동조합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24년 곧 12월이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4년 정말 힘든 시즌이었어요. 근래에 있어서 이렇게 취업이 힘든 적이 없었던 정도로 취업난이 펼쳐졌는데, 그 이유가 뭐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을 드렸으니까 꼭 저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원서를 넣어야죠. 아직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은, 지금 채용 공고도 많이 없지만 취준생도 많이 빠졌으니까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어떤지, 취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상담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여기가 뭔가? 여기는 서울우유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짐작하셨죠? 일단 되게 오래됐습니다. 1934년에 조직된 청량리 농유조합을 시초로 보고 있고, 이후에 1962년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지금 이름으로 변경하고 농협에 가입했어요. 특이하게도 협동조합 체제로 일정 규모의 낙농업을 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확히는 서울우유농협, 즉 단위농협인데, 가공사업, 낙농지원사업, 구매사업, 생명공학사업,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업계 취업,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에는 영업, 경영지원이 되고, 문과분들은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신용사업, 생산관리, 수질환경, 낙농지원, 연구개발, 식품안전, IT 쪽 직무가 있으니까 각자 전공에 맞게끔, 내 특성에 맞게끔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기한은 12월 2일 18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1200바이트인데, 일단은 바이트라는 게 반으로 나누면 글자 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오버되는데 1200바이트면 600에서 7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항목,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지원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기울여 노력을 기술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노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쓰는 건데, 지원 동기는 원래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런 글자 수에 직무를 위한 노력까지 다 넣으려면은 기업 지원 동기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하고,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데,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 같은 경우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기술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걸 위주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해당 업무를 해봤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으면 좋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된 교육 수료나 뭐 데이터 역량, 협상력 등등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선정해서 관련된 경험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본인이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캐릭터적인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항목들은 아까 위에 직무 노력하고 다르게 스토리를 넣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필체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열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구조는, 이걸 절대 설명하듯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읽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스토리를 보고 싶은 건데, 스토리텔링을 해서 한 번에 흡입력 있게 만들고 결국에 어필해야 될 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인공의 의지와 깨달음, 캐릭터가 명확하게 보이게끔 스토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그 전체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 걸 적어도 그냥 섀도우 복싱, 왜요? 왜 했는데? 어쩌라고? 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 순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절반 이상의 분량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열정이라는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항목, 본인이 수행하였던 과제 중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것을 하나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에 노력했던 과정을 기울이는 건데, 수업, 프로젝트, 대활동, 인턴, 직장 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직접적으로 업무하고 관련된 프로젝트, 진짜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나 수업이나 대활동이 있으면 그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워딩으로 갔을 때, 이런 경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것도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속한 단체
제시에서 타인과의 갈등이 생겼던 경험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기술하는 건데 기술. 자,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련된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죠. 근데 이 항목을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이 항목을 명확하게 작성한 법을 위에 영상에 링크 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 이런 항목 전부 다 해결될 거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갈등 상황을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풀어내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해결하는 걸 쓰라고 할 거면 뭐 하려고 이런 항목을 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분명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서울우유 협동조합 채용 공고를 봤는데 취업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전부 해결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